지금부터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첩보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BS 보도국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확인됐고, 어제 기자회견도 직접 했는데 말이죠. 검찰이 오늘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조사를 하게 될까요? 예, 구체적으로 첩보가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이 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의 그 첩보 전달 경로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 건지, 어떻게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소환 조사하기 전에 말이죠. 송병기 부시장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기사도 들어와 있던데, 혹시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압수수색했다는 거 우리 취재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까? 소환 조사했다는 사실은 현재 전혀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그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난 뒤에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린다라면서 기자단에 압수수색 진행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는 어떻게 쓰게 된 겁니까? 예, 그 송병기 부시장이 그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기자 몇몇에게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검찰청 부근에 있는 식당에 가다가 그 모습이 법조를 출입하는 우리 기자들 눈에 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 아주 짤막하게 하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안 했는데, 자신이 청와대에 알린 그 이른바 제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새롭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 보도 통해서 다 알려진 것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알린 행위에 정치적 의도,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시각은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이 그 단순히 청와대 행정관 한 명과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선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 윗선 개입 여부나 이런 거에 물증을 좀 찾는데 지금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선거 개입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말이죠. 이 하명 수사 의혹뿐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은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도 그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미 많은 진술들을 그 과정에서 확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원일이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송병기 부시장 오늘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했다. 어제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상당히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 있죠?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쪽에서 밝힌 제보자가 송병기 경제부시장이고, 송병기 경제부시장 기본이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나는 시중에 떠다니는 얘기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지 선거 개입의 목적은 없었다. 이게 아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택하고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했을 때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에 물어볼 건,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제 집무실과 자택에서 뭘 압수하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본인의 진술대로 기자회견한 것처럼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와중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건 형태로 보냈다고 하게 되면 그건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전부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복원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무실과 자택에 있는 PC를 중심으로 해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과연 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관한 어떤 첩보 보고서 형태의 어떤 제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검찰이 조금 확보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어제도 뭐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사람이죠? 김기현 울산시장 당시에 교통국장 했었죠. 그러다가 말년에 울산발전연구소 공공센터 연구정이라고 좀 낯선 기관인데 울산 현지의 증언에 따르면 교통 관련 국장이 공공투자센터장으로 간 거는 좌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센터장에서 사임을 한 것이 2017년이고 그리고 2018년 4월 15일이 그 지방선거니까 그 전에 초에 송철호 캠프, 즉 이제 민주당의 반대 진영 캠프에 합류를 하고 야인 생활 신분으로 선거를 돕다가 울산시장 당선 이후에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별정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이 송병기 울산부시장을 위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측근으로 일약 발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서는 짤막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와 서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면서요? 그렇죠. 뭐 화면 많이들 네. 보셨으니까 그 분위기는 좀 잘 아실 것이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된 이 첩보 생성의 최초 발원지가 어디냐. 송병기 전 시장이 지목을 당하면서부터 송병기 전 시장은 내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우편물 형식으로 공직자로부터 제보가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SNS 형태로 받아서 그거를 그냥 다시 보기 좋게 문건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말들이 지금 청와대와 송병기 전 부시장 측이 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진실 공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물어봐서 나는 전화로 그냥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를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그럼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자택, 사무실 당연한 것이고 지금 보시는 저 제너시스 관용차, 저 승용차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승용차 자체가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동선과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해명 사이에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아마 일면톱으로 쓴 기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지방선거 직전인가요? 제보가 청와대에 갔다는 그 직후에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났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인들 다 했어요. 예.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송 커플이라고 그러죠.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저는 이제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다 후보자 시절이고 캠프 관련자들인데 그 전에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을 만났다. 어디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만났느냐? 울산 공공보건 건립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이 이른바 낙동강 배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위해서 만들었다.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그 취지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측 발표를 보면 행정관이 이런 그 후보 캠프를 만나서 공약을 제시하고 한 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전혀 이상한 거 없다. 청와대 해명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지역 민원을 듣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활동이다. 선거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업무 영역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요즘 입장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좀 안 쓰는 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입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 일본식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출마 예정자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시점 자체가 지방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현역 울산시장을 만난 게 아니라 다음 울산시장에 나갈 송초로 후보자를 만난 셈이 되는 거죠.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다. 행정관이 그 지역 공약 사항을 민주당 후보가 될 사람에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이고 다음에 또 청와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관련 기사도 링크를 해서 기자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대통령 양 후보가 다 공약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울산 지역은 현안이었을 거예요. 뭐 김기현 시장도 현직 시장이고 당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선거도 관여했던 사람이니까 저게 울산의 공약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선거를 이제 보면 단순히 공약을 추상적으로 던지는 것과 그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 울산 공공병원이 울산 지역이 현안이고 2011년부터 얘기가 됐다는 건 모든 진영 후보가 알고는 있겠으나 그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이나 어떤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거를 지역에서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입안하는 것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울산 공공병원 필요하시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툭 던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글쎄 이제 청와대 해명은 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지역 민원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시면 그 시도지사하고 청와대하고 어떤 정책 교류하는 건 항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역과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그래도 지역과 중앙정부가 따로 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현직 시장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 민원을 청와대에서 성취하는 것과 선거를 앞두고 일개 후보를 만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당시에 그럼 만약에 야당 시장에 아마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가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야당 시장 후보 또는 야당 소속 후보 또는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지역균형발전 비서관에게 저희 지역 민원이 있는데 대통령 공약하고 맞춰보고 싶으니까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계자들이 만나러 오고 그래서 균형발전 비서관이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게 현재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태현 변호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갔는데 이 얘기가 오늘 오전에 또 어제 메인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나는 그 당시에 진실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르더라. 그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청와대는 조사한 그대로 발표한 거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일이지 지금 당장 이것이 맞다 안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 진짜 팩트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야. 다만 우리는 조사한 대로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설사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국민들은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청와대 브리핑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브리핑을 하기를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정파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와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진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라고 하면 브리핑을 안 했어야죠. 안 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모든 진실인 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6시간도 안 돼서 그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보도들이 나오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사 결과대로 발표한다. 진실은 수사기관에 물어라. 글쎄요, 이건 저는 청와대가 발표했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발표를 안 하는 것이 낫다. 앞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그냥 수사기관의 수사,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수사 결과 이후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야기를 이현영 기자하고 이야기하다가 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말이죠. 기자들을 만나서 오후 1시쯤에 그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네요. 오전에 이미 검찰에 왔습니다. 청와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청와대에 어떻게 제보를 전달하고 보고했습니까? 라고 묻자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를 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내용을 조사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것도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말총총 말을 흐리고 기자들을 지나갔다. 이런 기사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 설명 사이에 어떤 점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김경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예,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네요. 첩보 수집 경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첫 설명과 달리 나중에 그 행정관이 편집을 했다, 요약 정리를 했다, 나름대로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과 그 청와대 행정관이 어떻게 알았느냐. 처음에 캠핑에서 만났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달리 친구 소개로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죠.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죠? 없죠.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이 콕 찍어서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핵심 진술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대로라면 검찰이 의혹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물어서 답변을 했다고 해서 첩보가 처음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거를 그냥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청부 제보로 보는 것이고, 내가 제보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그걸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최초 생성지는 청와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2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하명 수사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선거 개입의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검찰의 의심의 흐름이 송병기 부시장 진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SNS로 받았다,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와 행정관은 그냥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핵심 쟁점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청와대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가
처음에 설명했던 조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당시에 파견돼서 행정관으로 있었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 행정관하고만 질문 대답을 했던 것이고 이 행정관은 지금 총리실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 송병기 부시장은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개인의 인격권 얘기도 있고.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근무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과연 조사할 수가 없었는지가 좀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야당 소속 광역시의 부시장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가장 친한 친구인 송초로 시장 밑에 있는 경제부시장입니다. 속된 말로 민주당 실질적으로 민주당 소속이라고 봐도 사실 뭐 무관한 것이고 당적은 없겠지만 그리고 워낙 이것이 중차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초로 경제부시장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맞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걸 발표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 말만 믿고 턱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쪽 당사자 말이 그다음 바로 그날 저녁에 보도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는 그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 청와대 발표의 이제 공신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는 이 사안에 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뭔가를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사실관계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고 춘추관에 고민정대변에서 브리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브리핑을 믿는 언론이 얼마나 되고 그 브리핑에 대해서 신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청와대가 위기관리에 관련이 있는가? 누군가 이 사안을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사안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컨트롤한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제보를 요구했는가. 송병기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청와대에다가 내가 먼저 이런 이야기들 하도 많이 떠돌아서 좀 이런 것들은 한번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내가 먼저 알렸는지 아니면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먼저 그 행정관이 물어와서 요구를 해서 내가 대답했는지 이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하고 땅이 네. 되는 거죠. 바로 검찰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송병기 부시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하늘하고 땅이 되는 겁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대로 청와대 행정관이 나한테 물어서 야 김기현 울산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는데 내용이 뭐요? 라고 묻길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울산바닥에 파다한 소문을 내가 그냥 전해준 거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송병기 부시장의 태도를 보면 지금 검찰에서 아마 이런 취지로 진술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청와대 설명대로 송병기 부시장이 이런 제보를 SNS로 행정관한테 먼저 보냈다면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캠프에 몸담고 있는 당시 야인 시절이었던 송병기라는 개인이 울산 부시장에 대한 이런 비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와대에다가 제보를 해서 선거 개입 좀 해주세요라고 오해받을 짓을 먼저 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이 핵심점 쟁점이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하늘하고 땅의 결과가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에 아마 출연을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 라디오 출연에서도 첩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첩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관한 이 첩보, 그 관련한 문건을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수 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점이니까요. 네. 대략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지역에서 제기된 네.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그 내용들이 쭉 그대로 사실관계처럼 기술돼 있는 겁니다. 좀 울산 지역에서 아마 조금이라도 그 우리 기자분들이 현장 취재를 좀 하면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터착비 오래전부터 그 지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됐던 사건인 걸 인지할 수 있는데 마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이 내려간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때 이 앞부분 보면 말이죠.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보네요. 그 문제의 첩보 문건을 홍익표 의원이 갖고 계신 게 맞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첩보 문건입니까?
네,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건 맞죠? 네. 일단 그러면 첩보 문건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입니다. 4쪽짜리로 돼 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걸 갖고서 MBC 라디오에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출연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홍익표 대변인의 취지는 이게 이제 민정비서관에서 경찰 쪽으로 반부패 비서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갔던 그 문건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9쪽이라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게 홍익표 대변인이 가져오니까 그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민정비서관에서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으로 내려갔던 문건, 그건 이미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청을 통해서 올해 5월에서 9월달 사이에 다 입수를 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건이 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경찰 넘어간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서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그냥 문서 형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을 한 것뿐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취재한 사실들을 추가해가지고 새로 재가공한 문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간 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청와대로 들어온 내용들이 검찰이 확보를 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수사의 시발점이 오늘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송병기 경제부시장, 그다음에 그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문모 행정관의 진술일 거예요. 그러니 앞서 이제 원희룡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뭐 청와대도 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검찰 수사로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럼 과연 청와대가 이 문건의 생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을 아마 다음 주쯤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일단 압수수색했고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검찰 수사, 이미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겠네요.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 검찰이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기자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예. 있죠. 뭐 예. 문모 행정관, 뭐 A모 행정관, B모 행정관,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환 조사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다 가다 뭐 예. 기자들 눈에 띄는 예. 행정관들은 지금 뭐 소환 조사 자체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민주당에서 그 오늘 그 얘기했다라는 홍익표 의원이 그 제시한 그 4장짜리 문건 있잖아요. 예.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최초 첩보 문건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건은 똑같은 문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검찰도 갖고 있을 거고 나는 이거 한 달 전에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과 제 상식으로 놓고 보면 제가 검찰이면 이거 진실 가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썼어? 너 이건 누가 했어? 그러면 누가 이 컴퓨터 작업은 누가 했어? 여기에 뭐가 가감이 된 거야? 이거 가려내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홍익표 의원이 MBC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이 문건을 직접 갖고 가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SBS 기자들은 이 첩보 문건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8시 뉴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의 8시 뉴스를 통해서 또 정리가 돼서 여러분께 보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